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적법 합헌. 예, 국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영주할 목적이 아닌 네. 부부가 해외에 체류하다가 자녀를 낳았어요. 네. 이중국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만 18세가 되면 국적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남아 아들이라면 이 병역을 이행해야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국적법에 네. 12조 3항에 있는 건데요. 자, A 씨가 이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영주할 목적 이런 건 내심의 뜻 아니냐. 이 불명확한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네. 이건 뭐 만장일치로 합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원정 출산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었어요? 원정 출산 문제도 있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스티브 유 사태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국적법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불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왜 이 조항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그러면은 이 어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정년기의 남성이 어떤 병역의 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네. 이 법의 취지는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 이런 국적법. 요거는 이제 합헌으로 나온 거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는 영주할 목적이 아닌 외국 체류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12조 3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또 이제 이 헌법 소원이 제기됐던 거예요. 이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 B 씨입니다. 이번에는 14조 1항. 이건 뭐냐면 국적을 포기하려고 신청하려면 외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아직 난 젊은 나이인데 국적 포기할 나이는 됐는데 만 18세 우리 부모가 뭐 여력이 안 돼서 해외에 내가 집이 없다. 거주지가 없다. 그럼 국적 포기 못 한단 말이냐? 이것도 또 명확하지 않다. 실주소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며 얼마 기간을 살아야 실거주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전혀 문제 없다. 상식적으로 합헌이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면서요. 생각해봐라. 우리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쓰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것과 똑같은 경우를 외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앞선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중 국적자들은 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남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 내 국적 뭐 이탈을 하든 뭐 이렇게 결정할 네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호텔 어메니티 사라집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일회용품. 호텔에 그렇죠. 가면 예. 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욕실에 들어가면 그래도 일회용품들이 있잖아요. 칫솔, 뭐 면도기. 그다음에 여기는 조그맣게 또 이제 뭐 샴푸, 예, 바디워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수집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가져간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이게 일회용품들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원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공표하게 되면 빠르면 즉시, 길어도 2년 이내,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는 시행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개 이상의 객실이 있는 대형 호텔입니다. 근데 이게 대형 마트에서도 이제 일회용품 못 쓰게 됐잖아요. 같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호텔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못 쓰게 됐으므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이제 일반 숙박업소 가시면 보는 대형 통 디스펜서에 이걸 이제 재활용으로 담아놓게 되죠. 이제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기자기한 맛이 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네. 그런 입장들의 누리꾼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고급 브랜드 어메니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네. 수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무슨 이렇게 보따리에 들어 있어요. 맞아요. 그걸 이렇게 열어보는 프로에 재미도 쳐서 있죠. 열면 네. 아, 칫솔은 이 호텔이 좋아. 호캉스 많이 하는 분들은 네. 샴푸는 저 호텔이 좋구나. 뭐 이런 것도 비교하는 이제 쏠쏠한 재미가 있었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일회용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칫솔, 면도기 쓰고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누리꾼들은 이런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선진국 미국, 일본 가보면
나무 칫솔을 쓴다. 나무 칫솔을 준다. 그럼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건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재활용에 관해서 친환경이 충분히 성립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는 왜 안 내고 무조건 없애느냐? 없애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어차피 지금 나는 이 대형 이 디스펜서 통에서 꺼내서 쓰기 싫어요. 그럼 나는 일회용품 사가지고 들어갈래요. 편의점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네. 편의점에서 사면 말이죠. 일회용품은 일회용품대로 쓰는 거고 쓰레기는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호텔비는 왜 안 깎아주나. 이런 이제 불만들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고급 호텔에 요즘 뭐 호캉스 하는데 네. 거기 가는 그 맛이 또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식장 줄폐업. 지금 예식장이 줄폐업인데 왜 줄폐업인지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 와중에 결혼식 못 모이게 하니까 맞아요. 결혼식을 미루면서 이 결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시위도 있었어요. 네. 예비 신랑 신부들의 또 예식장들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풀렸습니다. 결혼식 해도 되죠. 모여도 되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없느냐? 신랑 신부가 없는 거예요. 자, 우선 결혼 정년기 젊은 청년 인구가 줄었죠.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줄 수밖에 네. 없죠. 두 번째는 있는 청년들도 결혼 안 한다. 네. 연초에 여기서 뭐 전해드렸습니까? 비혼 선언하면 결혼식과 똑같은 혜택을 기업들이 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막 비혼 선언하고 휴가 가잖아요. 자, 비혼 선언도 늘었고 결혼하는 이제 청년층도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예식장, 이 결혼 시장이 위축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줄폐업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전국의 예식장이 1,030개였다고 해요. 근데 4년 지나서 2022년 지난해에 보니까 759개로 줄었는데 이게 26.3% 줄어든 거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2개에서 143개로 25.5% 줄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게 예식장이 계속 좀 영업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는 줄어들고 비혼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식 업계가 정말 그야말로 비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한 건 예식 비용이라 그러죠. 그 가격은 또 굉장히 올랐다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전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제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비싸게 가격을 받아야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네. 사실 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원칙으로 보면 이게 막 수요가 줄어들었고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싸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결혼 중개 업체가 조사를 한 걸 발표했는데 자, 지난해에는 결혼 비용 그러니까 평균 웨딩홀 정도를 빌리고 그다음 웨딩 패키지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한 1,270만 원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1,390만 원. 네. 이게 8% 이상 물가 상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혼식 한 번 하는데 1,300만 원 드는구나. 네. 이게 다 아니에요. 신혼여행 비용 뭐 이런 거 다 빠져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럼 한 2천만 원 이상 웬만한 결혼식을 하는데 아마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게 비용이 비싸지면 결혼을 또 기피하고 그럼 결혼하는 숫자는 또 줄어들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웨딩홀들이 점점 힘들어질 텐데 뭔가 좀 선순환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이 예식장에서 결혼 캠페인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요즘에 청첩장 받아보면요. 아예 고급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 아예 스몰 웨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대학교 중간 정도가 강당도 없어져 가고.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